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여러분들과 문화유산 상관목 제작 프로젝트를 함께할 가치공유관 학예사 김예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활동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번 수업에서 함께할 강사진 소개, 그리고 강사분들의 강의, 박물관 관람으로 조별 활동 및 멘토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친구하고 재밌게 대화를 한다든지 간단한 산책을 하신다든지 옆에 있는 화장실 갔다 오신다든지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듣고 이번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가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가천 재단 설립자이신 이기령 박사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거 별점과 설립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 전시 해설 진행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천박물관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보를 가지고 있는 소장처이기도 하고요. 인천 소재의 국가지정문화재 50% 이상을 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유형문화재와 국보 보물을 비롯해서 총 18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작할 창간호라는 책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조본 육가사진 온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보, 저희 가천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국보와 보물들, 유형문화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간이 총 2가지 특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따가 관람을 진행하시면서 보게 될 거지만 1층은 의학사료관이라고 해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의료 문화의 변화, 그 발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국보하고 박물관, 그리고 창간호실인데요. 국보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가천박물관이 소장하는 국보, 보물, 지정 문화재들을 비롯해서 도자기, 회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간호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보실 창간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창간호 같은 경우에는 각 시대가 특징, 그리고 이 제작자의 의도, 이런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창간호 제작할 때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친구들 모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희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다양한 조각 색상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나의 문화유산 상관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6화 원칙, 우리 기사문이나 보도문을 쓸 때 지켜야 되는 그 원칙 6가지를 6가지 일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서 저희는 가천박물관 그리고 인천 반대에 있는 문화유적에서 탐방 그리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한 가족이 한 팀을 이루어서 창간 잡지를 제작해 볼 거고요. 우리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또 문화유산을 재밌게 취재하고 표지하고 북 디자인을 진행해서 창간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화유산,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화유산을 조사할지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회차에서는 잡지의 주제, 목차 등 기획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이제 3회차에서는 그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촬영하러 할 거고, 4회차에서는 문화유산 취재, 그리고 이제 1에서 4회차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창간호 내용을 배치 구성해 볼 겁니다.
그리고 6회차에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디자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리기 등을 통해서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이제 참가물 표지 그리고 잡지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7, 9회차도 복 디자인을 사용해서 잡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 10회차에서 참가물을 발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천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거고요. PDF로도 그리고 인쇄본 한 권으로도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육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이 총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총 8분의 강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만나보실 강사분들은 김진국, 윤민희 강사로서 에디터하고 작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마쳐보겠고요. 저희 강사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강의를 맡은 김진국입니다. 저희 저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유민희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앞에 학예사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잡지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잡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또 발간을 어떻게 하고 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저는 인천일보라는 신문을 아세요 혹시? 네. 예, 인천일보에서 한 25년 정도 기자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천시청에서 5년 동안 그 잡지를 만들었어요. 굿모닝 인천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소설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민희 선생님은 공연기획문화,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그 박사 그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둘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들리세요? 저 뒤에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창간물을 만드는데 인천의 문화유산이라는 키워드를 왜 넣냐면 그 창간호의 주제를 문화유산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간호를 만들면 뭐 문화유산 되고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요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 창간호의 일단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창간호. 예, 창간호는 말 그대로 어떤 잡지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 가장 처음 첫 번째 발행하는 그런 잡지를 창간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줄로 비롯될 참 편액간 뿔로 이름으로 이렇고 영어로는 더 이니셜 넘버, 더 퍼스트 이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기 간행물에서 첫 번째로 발행하는 것을 저희가 창간호라고 얘기하죠. 그럼 창간호가 왜 중요하냐? 네, 창간호가 왜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봤을 적에 일단 창간호는 당대의 상황과 문화 가치관 지향적으로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대 정신이라든지 지금의 역사, 지금의 문화를 이 창간호에 2024 창간호에 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 창간호와 문화유산이라는 잡지가 2024년도에 있었다. 그때 왜 그게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해서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역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창간호라는 좀 이따 창간호를 보시겠지만 창간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창간호에 가장 절실한 화두와 지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 창간호, 마약이라는 창간호를 만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 예, 마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마약이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그런 창간호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마약이 왜 나쁘고 왜 지금 마약을 만드는가? 왜 마약이라고 단순히 하냐고 뭐 마약 그 뒤에 다른 말이 붙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듯이 이 시대의 정신을 잡는 것이 바로 창간호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1896년
그다음 개화기 1906년, 1908년 이 당시에 만든 그런 청나라들이 있어요. 이거 100년이 지난 거잖아요. 100년 좀 아까 우리가 100년 지나면 또 그 역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이게 참 천만원입니다. 100년 전에. 예, 100년 전에 지금 그냥 책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은. 예. 근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친목회 회복. 예, 이게 100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 잡지를 그 당시에 만들 필요가 있었기 만든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예. 그래서 이 회고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 우리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창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천박물관에는 이런 창나무가 2만 점이 넘게 보관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따 관람하실 때 창나무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창나무. 자, 그 문화유산이랑 국가유산이 어떤 거를 국가유산이라고 할까요? 국가유산. 국가유산이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재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문화재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문화재인데 이제 지금은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 국가유산은 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그런 가치가 큰 특수한 유산.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 남대문. 예, 그렇죠. 또 국가유산, 문화재.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국가유산은 바로 왜 남대문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진 거죠? 저도 정확한 연도는 같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 신조들이 할아버지 그래서 한번 남대문이 불에 탄 적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예, 그 미친 짓을 한 건데 그런 것들 다 이제 문화재라고 소중한 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재에는 종류가 무형유산이고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이 있어요. 무형유산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 모든 우리 뭐 전통 뭐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탈춤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공연 예술을 주로 이제 무형유산이라고 하고요. 문화유산은 어떤 거예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남대문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건축물, 그 다음에 무슨 고려청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예? 예, 자연유산은 뭐 갯벌이라든지 그 뭐 기암예술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자연유산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인천도 갯벌이 그 자연유산이거든요. 인천에서 갯벌에서 갯벌 같은 경우 갯벌이 잘 보존이 돼 있어야지 우리 인간도 잘 살 수가 있잖아요. 자료 잘 못 지키게 되면은 환경이 훼손되고 그 환경이 훼손된 거기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가유산은 크게 이렇게 무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창간호를 어떤 주제로 만들까 찾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결정하셔서 나는 무형유산으로 해야지, 나는 문화유산으로 해야지, 나는 자연유산으로 해서 이따가 주제를 다 정하실 거예요, 스스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초점을 누가 사실로 건 오지사면 아까 이게 무형유산인가요? 국가유산인가요? 자연유산인가요? 문화유산이죠. 예, 맞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년도, 이게 고려시대에 1200년도에 만든 그런 유산이에요. 근데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물로 찍은 거잖아요. 그럼 1200년도면 지금 몇 년이 흘렀죠? 1000년이 흘렀죠. 근데 1000년이 흘렀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썩지 않고 종인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보존을 잘한 거고 방부 처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잘 보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종이가 보통은 이게 아무리 좋아도 300년 되면 다 썩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걸 썩지 않는 그런 종이를 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글자도 먹물도 번지지 않고 그런 걸 발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불교 지식인데 여기 이제 막 어떤 내용을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문화유산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 여러분 팔만대장경 들어보셨어요? 팔만대장경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예? 해인사 맞아요. 해인사가 합천, 경상도예요. 근데 팔만대장경은 인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천에서 만들어졌는데 글로 옮겨간 거예요. 1392년도에. 예, 왜 옮겨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되고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걸 좀 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자 해서 합천행사로 간 건데 인천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게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으로 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대한민국의 팔만대장경 저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존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야 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예. 상정대문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최초의 금속칼자로 만든 그 보물이고요. 요거는 목파인대로 한 거고요. 정족사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주제로 한 드라마의 그 주요 소스가 어디냐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상상을 더해서. 정족사본은 강화도 전등사라고 아시죠? 전등사 내에 있는 말하자면 도서관이에요. 옛날 도서관인데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이 여기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은 다 서울로 옮겨갔죠. 부장으로. 예, 여기 정족사본 있었고 외교장관. 외교장관이 뭔지 아세요? 외교장관에 옛날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불로 다 태우고 그 다음 많은 도서를 가져갔잖아요. 약탈해갔잖아요. 1866년도에. 예. 그때 여기 외교장관은 뭐냐면 그 정조임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22대 임금인가요? 조선? 정조임금이 규장각은 서울에 있고 규장각 밖에 규장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여기 한 곳에만 보관하다 불에다가 없어지면 우리 왕실 소들이 다 사라지니까 안전한 곳에 하나 더 규장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외교장각인데 이것도 강화도에 있어요. 예, 지금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고려왕국에. 예. 여기에도 이제 그 왕실 소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어떻게 그 왕실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왕실은 어떻게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보는 봤던 그런 거. 그래서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창간호를 만드니까 제가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대로 해서 거의 이 기록문화유산은 우리 인천이 과거서부터 주도를 했다. 예. 그래서 이 인쇄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쇄술을 이런 책을 만들 적에 지금은 우리가 막 기획수석으로 노트 붙여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전에 책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다 썼어요. 일일이 쓴 거야. 다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쓰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소량 몇 개 발행을 못했겠죠. 소량 발행하면 그 값이 비싼가요? 쌀까요? 비싸죠. 비싸면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옛날에 이 책을 손으로 써가지고 소수의 귀족이라든지 왕실만이 그 독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식까지 독점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는 대로 하고 글도 모르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인쇄술을 막 싸게 막 찍어내니까 이제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쇄술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마르틴 루터의 중국 기업도 그 구텐베르크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종교 계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정부에서 그 지식하고 소수의 그 책을 성서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게 쫙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건 아니네. 내가
그 저편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돈을 주고 사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사술은 뭐냐면 이런 지식을 사람들한테 고루 퍼지게 해줬다. 예, 이런 역할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무구정부 다른이라고 우리나라 목사 인사술 이제 이것도 1300년 넘게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금속 활자로 찍은 최초의 책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알려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최초예요. 상정복음 예문이라는 책이죠. 예, 이것도 강화되는데 이게 이제 금속 활자는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팔만대장경 목파니까 나무예요. 금속 활자는 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겠죠. 이제 목파는 나무는 이제 뭐 닳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빨리 이제 없어지기도 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금속 활자를 우리가 이제 발명을 했고요. 이게 상정복음 예문이 이제 백과록을 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외교장각이에요. 이게 외교장각이고 여기에 이제 왕실서적을 보관했던 곳이죠. 여기에 이제 고려 왕궁토고 외교장각에서 여기서 보관했는데 프랑스 군이 와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할 요건데 우리가 그때 이제 대원군이 우리 계약 못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전등사 때까지 가서 양원수 장군이라고 용맹한 우리나라 조선이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나니까 문을 못 열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다 불을 태우고 여기는 책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반환한다고 하잖아요. 많이 반환했거든요. 여기는 책 다 가져가고 여기 불 태우고 나중에 새로 복원을 한 거죠. 이 안에 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화유산인 거예요. 중요한 문화유산. 네,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말하자면 도서관이죠. 옛날 도서관인데 아주 고급 도서관이죠. 왕실 서적만 있었으니까. 예. 이게 금속 활자입니다. 예, 여기서 특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2015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유치가 됐어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뭐냐면 이제 문자 관련된 그런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해놓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국립이면 돈을 나라에서 세운 거고 나라의 박물관이 제일 주된 게 뭐냐면 금속활자 발매고 목판 인생을 왕실서적 보관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지어야겠다 하고 친 겁니다. 이런 경우로 이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팔만대장경. 예, 이거 제가 가서 다 찍은 거거든요. 직접. 여기 원래 잘 못 들어가요. 예, 왜 훼손될까봐. 예, 근데 이게 8만장이라서 8만장이 어느 정도냐면, 자, 두께가 4cm인데 이게 여기서 싸면은 3,200m 높이가 돼요.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백두산 3,000인가 안 높을걸요? 그 정도로 방대한 거예요. 그리고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매일 읽어도 30년 동안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방대한 내용이에요. 예. 이걸 우리 선조들이 강화도에서 판각을 한 겁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네? 외침도 네? 외침도 맞아요. 예. 근데 몽골이 쳐들어왔죠.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몽골이 딱 유럽을 제패하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고려를 이제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려의 그때 당시 수도가 어디냐면 개성이었죠. 개경.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천도. 예, 강화도로 수도를 강화섬이니까 이제 우리는 너희한테 절대 항복 안 해. 싸우자.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딱 쏟아놓고 이걸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력으로 이게 불교 경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불교 국가 있었어요. 고려가. 그러니까 이 고려가 이것을 계속 판단을 하면서 불력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그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하이테크 기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지금 인쇄를 할 수 있거든요. 800년이 지났는데도. 예, 800년이 뭐예요? 거의 1000년 정도 지났죠? 1251년 이게 분석을 한 거니까. 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동아시아 불교 지식이 다 입집돼서 되어 있어요. 불교에 대한 모든 지식이.
대단한 문화유산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화유산 일단 팔만 대장경을 이번에 창간을 주제로 삼겠다. 하셔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취재를 해야 되겠죠, 그 위에는. 네. 이거 다 제가 찍은 거고, 이것도 제가 찍은 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나무거든요. 네. 나무인데, 나무도 오래되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는 않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정말 대단하네. 이건 세계,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야 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서 지정된 거죠. 그럼 세계에서 같이 이걸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로 그냥 대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지켜낸 바로 그 훌륭한 그런 민족이다. 이런 거고, 인터넷도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인터넷도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주도하는 게 과거에 이런 기록 인쇄물에 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이 설명드리면. 예.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어디, 선원사라고, 선원사? 여기서 8만 대적이고 판각한 장소예요. 지금 강화도에 가시면 엄청나게 그렇게 보물이 많거든요. 예. 그 이유는 고려가 수도를 천도를 해서 39년 동안 여기서 수도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도, 말하자면 서울이죠. 예. 그럼 39년 동안 왕실이 여기 있으면서 많은 그런 문화유산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선원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청자가 있어요. 오려진사 연암문 표영주자 이런 청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는 거의 보물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화도에 주말에 가셔서 한번 쭉 돌아보세요. 외교장도 가보시고 이 선원사 가서, 예, 선원사에 이렇게 여기서 옛날에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8만 년의 경우를 여기서 판각했구나. 그런 거 가서 느껴보시면 또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아까 정벽사고 조선왕조실록 전등산. 예. 여기가 외교장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유산 주제를 찾을 때 여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안내편에도 써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창간호를 왜 만들려고 할까요? 창간호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오셔서 창간호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죠?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예. 자, 창간호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대체를 만드는 목적은 이걸 보고 만드는 데는 정보, 지식,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그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아까 조선왕조실록, 그 조선왕조실록이 없으면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모르겠죠. 네, 조선왕조 뭐 영조가 뭐라고 한글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지 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주제는 무엇을 정할까? 자, 이거 주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설명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에 적으셔도 되고, 나만의 문화유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문화유산. 예, 우리 가족의,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무슨, 조그만 그 바구니가 있어. 예, 바구니. 그 바구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가 100년 전에 받으신 바구니인데 왜 우리가 그걸 갖고 있고, 그게 왜 소중한 거야? 이런 걸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빠가 창녕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창녕초등학교, 우리 아빠가 창녕초등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자유롭게 적으면 돼요, 자유롭게. 꼭 문화유산이 안 되는데, 국가문화유산이 되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콘텐츠는, 그리고, 자, 그리고 창간호를 만드는 저기를 제가, 과정을 비교하면 요리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니까 요리할 적에 그 과정 있잖아요. 처음 요리할 때 과정이 뭔가요? 처음 요리를 하실 적에, 예? 그죠? 뭐 만들지? 자, 뭘 만들까? 자, 어떤 요리를 해줄까, 가족한테? 이게 바로 기획이에요. 기획. 그죠? 기획이고, 문화유산 되고, 나의 일상도 되고, 가족, 친구들 주변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요리를, 오늘 저녁에 굉장히 꽃게탕을 해줘야겠다. 딱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기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꽃게탕 해주려면.
그렇지. 현장 주제 사진 촬영. 예. 재료를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강화도 가면 강화도가 시작이야. 그럼 거기 재료가 바로 그 정육사고 선원사지, 그게 다 재료예요. 기획의 재료. 그리고 우리 집에 재료가 있어. 우리 집에 마침 음식에 남은 게 있었네? 재료 남은 게 있었네?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추진을 하면 되는 거죠. 바구니에 대한, 아까 얘기한 바구니에 대한 얘기를 할머니, 작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고모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거 다 같이 추진해서 그 얘기를 바구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료 구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료 구입했어요, 시험 나셔서. 어머님들이. 자,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요리가, 이를테면, 꽃게를 샀으면 꽃게탕도 할 수 있고, 꽃게찜도 할 수 있고, 게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가 재료는 하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 예. 자, 기사 형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기사 형식은 뭐냐면, 시하고 소설하고 수필하고 다 다르죠? 까만 글씨지만. 글 쓰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예. 그걸 이번 연구에 다 배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르냐면, 한 가지 요리도 한 가지만 주면 맛이 없잖아요. 질리잖아. 그러니까 꽃게 하나 가지고 꽃게찜도 해보고 꽃게탕도 해주고 그다음에 게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면 한 가지 해도 맛있게 여러 가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정하시면 되는 거고 요리를 직접 요리하는 건 이제 기사 글 쓰는 거고 사진 배치하고 제목 뽑고 레이아웃이 뭐죠? 레이아웃 편집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사진을 여기다 안 치고 글은 여기다 안 치고 제목 뽑고 이거 이렇게 지면을 짜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걸 편집이라고 하죠. 네. 비서스 사진 배치하고 자 요리를 완성했어. 요리를 완성한 게 뭐가 될까요? 우리 참관으로까지는 그렇죠. 창간한 잡지죠. 네. 그게 바로 요리 완성한 게 창간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자, 창간으로 발행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손님상에 놔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우리 장관으로 보면 그렇지 배포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해서 좋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 한 맛 좀 봐주세요. 친구들도 초청하고 친척 초청해서 맛 좀 봐주세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자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고 2024년도의 나의 추억입니다. 자 이걸 잘 간직하고 읽어보세요. 재밌는요.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음식을 잘 만들어도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이것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먹고 나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도 이해하게 되고 예, 저 사람 생각도 이해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주제는 바로 중요한 건 주제가 바로 단순한 문화유산, 문화유산도 좋아. 그리고 문화유산과 내 일상, 예, 이것도 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가족, 친구, 주변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같이 어떤 주제든지 창간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주제면 되는 거예요. 난 이 얘기를 쓰고 내 창간호에 담아놓을 거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질문, 이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습할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때 저랑 여기 선생님들 다니면서 여기서 피드백을 하고 같이 살펴보고 같이 짤 거예요. 그때 할 건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질문 있으세요? 예. 아니 한 번에 만든 게 아니고 한 번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A가족, B가족, C가족, D가족 이렇게 해서 참고로 예. 그럼 몇 페이지를?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얼마큼 이렇게 가져오느냐. 예, 거기에다 뭐 사진 뭐 10장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한 2장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글 많이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쓰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페이지는 나중에 정해질 거예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평생 잡지 만들고, 신문 만드는 일에만 종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누가 글 쓰는 직업이라든지, 기자가 되고 싶은 어린이는 오늘 잘 배우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창간호 자체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는 그런 게 되고, 예,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화유산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릴 거고, 이제
강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자면 좋을지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요구를 해줄까 기획을 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던 문화유산도 좋고 아이의 일상, 가족, 친구 이야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저희가 다니면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좋은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30분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떤 문화유산을 선정했다.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서 발표를 간략하게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은 문화유산을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문화재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올해부터 문화재라는 이름이 문화유산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라색 깔 보실까요? 국가유산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제 국가유산 포털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종목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어디로 지정해서 이제 볼 것인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문화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은 서울특별시를 눌러가지고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지 검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만약에 이제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 댁 근처에 어떤 산성이 있다, 또는 어떤 소원이 있다, 판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유산을 취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한번 가볼까를 여행 코스를 정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꼭 한 군데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강화도에 있는 성을 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돈대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쫙 돌아보고 싶어 하면은 이제 뭐 그런 호국 누적 그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는 조사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보기를 어떤 데서 좀 이렇게 쓰면 돼. 영어 조작해도 되고 다른 거 써도 되고. 문화유산이 뭔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잖아. 문화유산이 써도 되고 아니 너희 집에 안에 문화유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안에 문화유산을 써도 되고